이번 사연은 백수 아주버님이 부잣집 딸과 사기 결혼을 하려길래 사실을 폭로해서 아주버님을 파혼하게 만들었다는 사연인데요. 그걸로 난리치는 시댁에 소송할 거라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 10년 차에 들어선 유부입니다. 결혼을 일찍 해 아직 아기는 내년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편과 둘이 분가해 살고 있습니다. 다들 아주버님과 사이는 좋으신가요? 전 사실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아주버님이 한 분 계시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결이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니, 시댁 식구들이 다 보통 사람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직도 생각하면 그때 그 낯설고 당황스러웠던 기분이 떠오르는데 제 시댁은 도통 사람과 양심의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시댁에서 살 때는 시어머님과 아주버님 때문에 정말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고민이 많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1년 정도는 같이 살기를 바라셔서 저희는 1년간 시댁에서 살았어요. 그 사는 내내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못마땅해 하셨죠. 먼지가 그대로라며 타박을 하시거나 아직도 간을 하나 못 맞춘다며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래도 그래, 1년만 참작하며 버티려 노력해도 그때마다 꼭 옆에서 놀고 계시는 아주버님이 잘 좀 하라며 한마디 얹으셨습니다.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던데 전 그 대상이 아주버님이 된 것만 같았죠. 나중에는 아주버님의 한숨이나 어머님의 숨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1년만 참으면 된다, 1년만 참으면, 이런 주문 같은 말을 매일매일 되뇌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1년을 다 채우고 분가하려 할 때쯤 어머님께서 아직 제 살림 솜씨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분가를 못하게 하시려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을 잘해서 사실 제가 많이 야위어가는 걸 보고 결정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집에선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해골같이 말랐던 몸도 점점 살이 차오르고 그렇게 견디기 힘들었던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아주버님의 비아냥도 가끔 들으니 견딜만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께 할도리는 하자는 마음으로 항상 영양제며 건강식이며 까먹지 않고 챙겨서 보내드렸습니다. 항상 굴비가 작아서 먹을 게 없다는 둥, 고기가 냄새난다는 둥, 과일이 맛이 덜하다는 둥, 좋은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보내드리지 않으면 않으신 대로 요즘엔 왜 아무것도 안 보내냐, 남들 며느리는 이런 말씀부터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고마움을 표현하실 줄 모르시는구나 하고 제 속상한 마음과 타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서 시어머님이 간장게장 좋아하시는 걸 기억하시고 엄청 많이 챙겨주셨어요. 간장게장은 아무래도 직접 가져다 드려야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드실 것 같아 남편과 같이 시댁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르는 아가씨가 집에 와 있었어요. 누구냐는 말에 아주버님과 곧 결혼할 아가씨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가씨가 많이 앳되어 보여서 몇 살이냐 물으니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24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가씨 같더라고요. 아주버님과는 12살이나 차이가 났기에 저 아가씨의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가늠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아가씨가 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평소와 다르게 절 살뜰히 챙기는 척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아주버님의 결혼을 위해 착한 시어머니 흉내를 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절 자리에 앉히신 어머님은 저와 남편에게 차를 한 잔씩 내주셨어요. 이 얼떨떨한 반응에 남편과 눈이 마주쳐 웃음이 나 한참을 참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결혼해서 처음 받는 대접을 누렸습니다. 과일을 한 입 베어 물며 아가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잘 사는 집의 외동딸이더군요. 집안이 더없이 화목하고 사랑만 받으며 큰 아가씨를 보니 친정집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나이차가 꽤 있는 제 여동생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이 아가씨가 결혼을 해 시집살이를 한다면 매일 눈물바람으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비난을 견뎌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할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아주버님이 그래도 아내라고 그러지 않겠지 싶으면서도 어머님은 아들 욕심이 대단하신 사람인데 게다가 장남인데 그 질투의 화살이 어디로 갈지 알고 있는 저로선 그 아가씨가 너무 안타까웠죠.
그렇다고 다 된 밥에 제가 콧바트릴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차가 무척 껄끄럽게 넘어갔어요. 어머님은 단단히 벼르셨는지 절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시곤 손수 식사까지 차려주셨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지만 제가 차리는 것이 아닌 어머님이 해주신 밥을 정말 오랜만에 얻어먹었어요. 물론 그 상위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간장게장이 아낌없이 올라갔지만요. 홀가분하게 시댁에서 밥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맞은편에 앉은 미래의 제 형님, 어린 아가씨에게 자꾸만 눈길이 갔어요. 아주버님은 그저 좋아서 싱글벙글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배웅하겠다며 아주버님은 나가셨고 뒷정리를 하며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번 시댁과의 첫 만남에선 그 어린 아가씨가 맛있는 한우집에서 고기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부담없이 드시라는 말에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다고 했는데 금액대가 꽤 있는 집이라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집이 넉넉해도 첫 계산은 아주버님이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지만 저희 시댁에선 그런 걸 신경 쓰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결혼하고 승진턱이나 생신이나 기타 다른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매번 비싸고 좋은 곳은 아니어도 제 나름 최선의 성의를 다해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용돈을 챙겨드리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고맙단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시댁의 반응은 제게 너무 낯선 일이라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이 급하게 절 후출하셨어요. 마땅히 거절할 이유가 없어 시댁으로 향했지만 어쩐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찝찝했습니다. 집에 들르지 못해 출근할 때 모습 그대로 시댁에 방문하자 어머님께서 빨리 들어와 보라며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러고선 저보고 적으라고 하시더니 줄줄이 가전제품을 외우셨어요. 이게 다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예단이라는 말이 나오자 입이 떡 벌어지고 기함했습니다. 그 목록은 아무리 부자라 해도 지나칠 정도로 과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가씨를 이 집에서 살게 하면서 그 와중에 바꿀 혼수 예단 목록을 작성하고 계셨다니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본인 스스로 말하기엔 좀 그러니 제가 이 목록들을 슬쩍 말을 흘리며 아가씨에게 사게 부축이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 능구렁이 같은 속셈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지만 아주버님은 집 구할 돈이 없어서 시댁에서 살아야 하는데 게다가 아주버님은 지금 하는 일도 없이 놀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지 의아했죠. 결국 제가 참다 못해 이걸 전부 다요? 아주버님은 뭘 해가는데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어차피 나 죽으면 이 집이 장남 거 아니겠냐고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매달 150만 원씩 돈을 받아가시는데 그 돈이 이 집을 저희에게 주신다는 약조 하나로 20년 동안 드리는 돈이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건 저와 남편에게 주시기로 하시고 매달 돈을 받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0년 동안 용돈 겸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럼 방 한 칸 없는 장남을 길바닥에 다 내보내야 만족을 하겠니? 그건 너희네가 우리 쓰라고 준 용돈이잖아. 이러고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제가 사정이 넉넉했다면 그걸 용돈으로 드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전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일 뿐이고 다만 지금 자식이 없어 그 여유가 조금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내년 아이를 갖기 시작하기로 한 상태라 한 푼 한 푼 아끼며 모아두는 상태였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셨냐고 물으니 이미 다 쓰고 없다는 말뿐이셨습니다. 그날은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와 남편을 본체만체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어머님이 집을 가지고 저에게 생색내지는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도 생겼습니다. 차라리 이제부터라도 그 돈 모아서 우리가 살고 싶었던 집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감정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지만 어머님께서 다급히 부르시는 바람에 집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님께서는 어쩌면 좋으냐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시댁에서 몇 년 살기로 한 거면 자기네 집에서도 1년 정도 먼저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문제는 지금 아주버님은 과장직급으로 회사를 다닌 것으로 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평생 회사를 진득하게 다녀본 적 없고 과장은커녕 일반 평사원으로도 몇 년 버티시지 못했거든요. 그야말로 거짓말인 것이죠.
대체 왜 이런 금세 들킬 거짓말을 하시는지, 결혼하고 나서 살림은 어떻게 꾸리려 했던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 집안에서 집을 해결하는 것이니 시댁에서 혼수를 몇 가지 해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집에 들어갈 혼수하게 모아둔 돈이 있다면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조금 도와달라며 그 아가씨의 전화번호를 제게 알려주셨어요. 아가씨를 만나서 혼수 목록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어차피 다 갖춰진 집에 몸만 들어가 살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지 저보고 좀 타일러보라고 하셨어요. 전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이야기를 꺼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알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가씨는 무척 상냥하고 싹싹했어요. 한번 보자는 제 말에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 점심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멀리 찾아와 준 것이 고마워 회사 근처 맛있고 근사한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아무래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단 밥이라도 먹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죠. 우리는 같은 나이 또래의 제 동생 얘기를 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카페로 이동해서 이야기를 나누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당연하다는 듯 계산서를 들고 가는 것이었어요. 멀리서 온 손님이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저보다 어린 아가씨에게 밥을 얻어먹는 몰상식한 사람이 되게 하지 말라 말하자 휘둥그레진 눈으로 아가씨가 절 보았습니다. 그것이 못내 이상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카페로 가자 기어코 자기가 계산하게 해달라고 사정해 커피와 디저트 값은 제가 치르지 못해 얻어먹게 되어서 미안하고 이왕 사준 거니 맛있게 먹겠다 고맙다 하니 펑펑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해 어깨를 두드리며 구석 사람이 덜 드나드는 곳으로 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작고 가녀린 제 동생 또래의 여자가 우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큰 고민이라도 있냐고 물었더니 울먹거리던 그 아가씨는 사실 한 번도 이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라는 반문이 일기도 전에 저희 시댁에선 항상 무엇을 선물해도 그다지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몇 번 만났다고 들었는데 아마 혼자서 고군분투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나 남편도 항상 진이 빠졌는데 어린 아가씨 혼자 감당해야 했으니 오죽했겠나 싶었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결혼이 너무 고민된다고 했어요. 사실 결혼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주버님께서 그럼 나이 많은 자기를 재미로 만난 거냐고 사기꾼이냐면서 흥분하고 날뛰는 바람에 싫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빨리 정할 마음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시댁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아버지가 많이 걱정하시던 차에 혼수 목록을 전달받았다 해요. 혼수 목록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목록이고 아가씨 쪽에선 나중에 나가서 살 때 집 비용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말을 이미 전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무리한 혼수 목록을 들이밀었다는 사실에 1차로 놀랐고 제겐 그 집을 아주버님을 주기로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죠. 아니 어쩌면 그 집은 정말 아주버님께 주고 집 비용을 꿀꺽하려는 속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정에서 보낸 목록은 그냥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 아빠가 그러신 거지 정말 혼수를 받을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만 마음 깊이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전 그저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했어요. 아주버님의 험담을 할 수는 없었기에 그저 조금 더 잘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울던 그 어린 아가씨가 생각나서 괴로웠어요. 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야기 나눴냐는 말에 찾아뵙겠다는 말을 하고 남편과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앉아 집을 아주버님한테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 묻고 사실 제가 듣기론 아가씨에게 집을 구할 돈을 주겠다던데 왜 저를 속이셨냐 따져 물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끼리 돈돈거리지 말란 말과 그럼 네 시부모는 길거리에 나 혼자 살아야 만족하겠냐면서 그래서 혼수 사게 도와줄 건지 말 건지나 대답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집도 잃은 마당에 아이를 위해 저축한 돈을 운운하시는 것을 보니 더는 상종하기도 싫었습니다.
전 혼수에 보탤 그런 돈은 없다고 딱 잘라 말하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주버님을 모른 척할 수 있냐며 제게 매정한 년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정한 년이라고요? 항상 엄마가 한 소리 하실 때마다 그러게 좀 잘 좀 하지. 아니 무슨 여자가 이렇게 꼼꼼하지 못해요. 우리 동생 밥은 얻어먹나 몰라. 이렇게 쌀쌀맞은데 동생이 집에 들어오기 싫겠다. 여자가 살가운 맛이 없어. 아주버님이란 인간한테 저는 이딴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날 저한테 매정한 년이라뇨. 너무 화가 났지만 전 그냥 꾹 참고 그 아가씨를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라도 하나 돕고자 전전긍긍하던 그 모습에서 저의 막내 동생이 만약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어떨까? 분명 오지랖이고 아주버님이 결혼하면 오히려 저는 홀가분해질 수 있음을 알았지만 그냥 눈 감고 있을 일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불쌍해요. 그렇게 젊고 예쁜데 사랑만 받고 자란 것처럼 싹싹하던데 어째서 아주버님 같은 분과 만나셔선. 그 아가씨 보니까 내 동생 생각나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제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마음을 확실하게 알았으니 제가 그 아가씨한테 다 얘기해야겠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님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금 뭐라고 했냐 하고 꽥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주눅들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말 맞다나 그 아가씨 제 동생이랑 나이도 비슷해요. 전 제 동생이랑 아주버님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진짜 제가 이혼을 해서라도 뜯어 말렸을 거예요. 게다가 아주버님이 과장이요?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간의 남편은 이런 속내를 몰랐기에 많이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집을 형 준다 했다고? 그럼 매달 받아간 돈은 뭐야? 하고 언성을 높이니 그제야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의 눈치를 보며 차분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돈이 다 저희한테 들어갔대요. 본인이 그걸 어디다 썼겠냐며 헛소리를 하는데 남편은 그 말에 더 분노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뭘 썼는데 맨날 처가에서 주신 음식 갖다 줘도 고맙단 소리 한 번 안 하고선 지금 집도 형 준다고? 그럼 그 돈 다 어쨌냐고 하며 울부짖듯이 말했어요. 시어머님은 그제서야 아무런 말도 못한 채 그저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자 얼마 안 있다가 아주버님이 대문을 쾅 닫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겉옷을 거칠게 바닥에 내던지고선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어지러운 거실 한복판에 섰습니다. 넌 도대체 마누라 간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대뜸 남편에게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네 마누라가 뭐라 했는지 걔가 나랑 헤어지겠다잖아. 아니 대체 뭐라고 한 거요? 뭐라고 했길래 걔가 하루아침에 달라졌겠냐고. 저는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 지옥 같은 집구석 끝장을 내지 않으면 또 전과 같은 상황이겠다 싶어 참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이 무슨 과장이에요. 회사 한번 진득하게 다니시지도 않으셨던 분이 그거 사기 아니에요? 그렇게 거짓말해서 결혼하면 혼인빙자 사기죄예요. 모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제 말에 옆에서 놀란 남편이 자신의 형을 쳐다봤습니다. 형, 아직도 그러고 다녀? 아직도 사람들한테 사기치냐고. 아주버님의 뒤치다거리에 질린 남편이 아주버님을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형이지 않냐고 너도 잘한 거 없으면서 왜 그러냐 하시더니 아주버님에게 사과하라며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던데 그 말이 딱 이 짝이었습니다. 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혼수 목록 먼저 요구하시니까 그 아가씨가 그렇게 돌아선 거라고 말해버렸어요. 아주버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개를 획 돌려 시어머니를 노려보더군요. 시어머니는 우물쭈물 뒷걸음질 치다가 그게 뭐?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귀하디 귀한 장손을.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남편이 더 이상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가자고 하길래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선 남편은 우리에게 받아갔던 돈 한 푼도 틀리지 말고 돌려내라고 하고 저에게 가자고 큰 소리로 말하길래 저는 알겠다고 했죠. 사색이 된 어머니는 그제야 돈은 이미 없다고 너도 빨리 사과하라고 아주버님을 나무라셨습니다. 다 네 빚 갚느라고 쓰지 않았냐며 등짝을 후려치는 걸 보고 그냥 밖으로 나왔습니다.
폭풍전야처럼 몰아치는 시간이라 떨리고 긴장되기도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했기 때문인지 마음이 좀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아마 오늘 그런 내막을 샅샅이 알지 못했다면 아무리 양심 없고 나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점 하나 때문에 동정심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다행히 끝까지 나쁘고 양심 없는 사람이라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시댁에서 연락이 오면 화를 내고 막말을 하며 잡상인 내쫓듯 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나 볼 사이라고 소리를 지르기만 하더라고요. 더는 아주버님의 더러운 말을 듣지 않아도 더 이상 시어머니 간섭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적으로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줬던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얘기를 잘 해보자고 했지만 대화가 통할 사람 같냐며 저에게도 화를 내더라고요. 맞죠. 제가 답답한 소리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이상 철저하게 남편을 돕기로 마음먹었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정 싸움이 한바탕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가씨는 마음을 잘 먹은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정상인데도 시댁 때문에 이렇게 맘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시어머니와 다를 거 없는 아주버님한테 코가 꿰어서 결혼했다면 그 아가씨는 지옥에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 아가씨에게 고맙다는 문자가 왔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한번 만나고 싶기도 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좀 떨리기도 하지만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응징하는 일을 상상하며 좀 설레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란 사람 아주 자식들한테 사기 쳐먹는 늙은 사기꾼년이네요. 쓰니님은 왜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지 묻고 싶어요. 아주버님이랑 결혼하려고 했던 그 아가씨가 내 동생 같았다고 했잖아요. 결혼을 말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한테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했는지 한번 묻고 싶네. 내가 내 동생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겪어온 상황을 만약에 쓰니님 부모님이 자세히 알고 계셨다면 어땠을 것 같은가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애들이 태어나고 나서 가족이고 나발이고 이유 없이 제가 괴롭힘 당하는 걸, 그런 게 있었던 걸 다 끊어버렸거든요. 내가 무시당하면 내 새끼들도 무시당하는 거야. 근데 그걸 연장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시댁에서 무시당하면 내 부모 형제가 마음 아파할 거고, 그럼 그분들도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볼까요? 내가 동네 형한테 맞고 들어왔어. 그러면 형이 뛰쳐나가서 그 동네 형 패주잖아. 그게 자기 동생 맞은 게 자기가 맞은 것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물론 사랑하는 동생이 당한 고통을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감히 내 동생을? 내 동생인데? 이런 마음도 꽤 컸을 거거든요. 쓰니님도 곧 아이를 가질 거라고 했죠? 이거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 내가 고개 숙이면 내 아이도 고개 숙이고요. 내가 눈치 보면 내 친정도 멸시받는 거예요. 이것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참고 말지? 하면 내 아이도 참아야 되는 거고, 내 친정 식구들도 무시당하면서 같이 참아야 되는 거야. 그냥 큰 소리 나는 게 싫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걸 외면해버리는 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이기적인 거예요. 나 하나 편하자고 하는 짓이니까 그게. 나 하나 편하자고 참는 거니까. 나를 위한 투쟁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이기도 해요. 나를 사랑하는 내 친정가족들, 나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는 미래의 내 아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투쟁은 철저히 승리하셔야 돼요. 남편 새끼는 지 부모랑 지 형이 그런 사람인 거 몰랐나? 알고 있었을 텐데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